이게 뭐 하는 짓이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차국장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국장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어요. 이런 새로운 의사가 우리 병원의 규칙을 아직 모르나 보군. 재민의 가슴 속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너의 비명을 듣지 못해. 차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민이 뺨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명성병원 지하 보일러실. 쇳소리가 울리는 이곳에서 재민은 처음으로 육체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나 윤재민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재민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의대 졸업식장, 흰 가운을 입은 수백 명의 동기들 사이에서 재민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떠올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의술을 인도주의적으로 사용할 것을 맹세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리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의사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인파 속에서 어머니 혜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죠. 우리 아들 드디어 의사가 됐네. 혜진은 재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간호사에서 시작해 보건복지부 의료감사국장까지 옳은 어머니 재민에겐 언제나 롤모델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없어. 내 열정과 끈기가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그날 저녁 혜진은 재민을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달리 어머니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혜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재민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와인잔을 손에 쥔 혜진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명성병원에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네. 내일 합격 발표가 나요. 국내 최고 대학병원이잖아요.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면 특별한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요? 명성병원 내부를 조사해 줬으면 해. 재민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지난 2년간 명성병원의 젊은 의사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 모두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야. 재민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명성병원 인턴이었을 때 가장 친한 동료였던 간호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 그녀는 병원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 그 후 나는 의료 감사의 길을 걷게 됐고 재민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오랜 슬픔과 결의가 보였습니다. 명성병원의 화려한 평판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공식적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병원 측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커. 내부자가 필요해. 그런데 왜 저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넌 정의감이 강하고 의학적 지식도 뛰어나. 게다가 내 아들이잖아. 재민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선서한 의사로서의 맹세와 어머니의 부탁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의사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야. 의료 시스템 자체의 병폐와도 싸우는 사람이지.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결의가 충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미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그 말이 단순히 개인 환자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료 시스템의 정의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성병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재미는 이미 결심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조사하기로 했어요.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겠죠? 전화기 너머로 채진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아들.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거. 그게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야. 재미는 창밖의 밝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명성병원 첫날, 재미는 압도당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고 최신 의료기기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윤 선생, 환영합니다. 우리 병원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병원장이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겉으로는 완벽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동안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재민의 가슴은 설렜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부탁은 잠시 뒷전으로 밀렸어요. 이번에 새로운 신참인가?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민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눈빛이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정영회과 차국장입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소. 차국장의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의 눈에서는 경계와 의심이 읽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경련처럼 올라갔어요. 점심시간, 선배 의사 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명성병원은 왕국과 같아. 병원장 파와 차국장 파로 나뉘지. 생존하려면 한쪽에 속해야 해. 재미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중립은요? 중립. 하. 지훈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중립은 곧 죽음이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재미는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당직 중이었어요. 환자 차트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이름이 익숙한 환자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혈압으로 입원했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였어요. 그런데 차트 내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물 투여 시간과 용량이 수정되는 적이 있었어요. 디지털 기록과 종이 차트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재민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차트 위에서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어머니가 말했던 일의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휴게실 근처를 지나가다 들려온 대화에 재민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제약사 리베이트 이번엔 얼마나 올랐어? 차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30% 더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처방량도 늘려야 하고요. 재민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김 교수 환자 차트는 완벽하게 수정했나? 네, 약물 과다 투여 흔적은 모두 지웠습니다. 재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이건 그냥 비리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 후로 재민은 증거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수상한 차트를 몰래 찍고 녹음 앱을 항상 켜두었어요. 밤마다 수집한 증거를 암호화해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서 처방전을 확인하던 중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재민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원 뒤편 벤치에서 미영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저도 알아요.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재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3년 전부터 기록해왔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죠.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재민은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비밀 동맹이 형성됐어요. 미영은 간호사 접근 권한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재민은 의사로서의 전문성으로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민은 차국장의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중요한 대화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차국장이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재민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국장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어요. 이런 새로운 의사가 우리 병원의 규칙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차국장은 재민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귀에서 흘러나오는 압박감이 뼈마디까지 아프게 했어요. 재민의 가슴 속에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머니가 경고했던 그 위험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너의 비명을 듣지 못해. 차국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민의 뺨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명성병원 지하 보일러실. 쇳소리가 울리는 이곳에서 재민은 처음으로 육체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증거는 다 지웠으니 걱정 말고 앞으로 조용히 지내라는 친절한 경고야. 차국장 뒤에는 그의 측근 의사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재민은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처럼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재민의 근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72시간 연속 당직을 배정받았어요. 식사 시간도 없이 끝없는 차트 작성과 환자 대응에 시달렸습니다. 윤 선생, 왜 이 환자의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무능한 건가? 회진 중 차국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명이 넘는 환자와 의료진 앞에서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의사가 있다니 정말 한심하군요. 재민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환자들의 눈에는 의심이 깃들었고 동료 의사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3일 동안 겨우 4시간 잤을 뿐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로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선배 의사 지훈을 만났습니다. 평소엔 친절했던 그도 이제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 선배. 지훈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나도 살아남아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재민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쓰라리게 꺾였어요.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차국장은 위험한 약물 조합을 처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민은 즉시 그것이 환자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지시를 따르거나 아니면 내 경력은 여기서 끝이야.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부하면 보복이 올 것이고 따르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결국 그는 다른 의사에게 비밀리에 상담을 요청했고 처방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냉동실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없어요? 문이 잠겼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재민의 숨이 하얗게 얼었어요. 휴대폰은 사무실에 두고 왔고 비상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감각을 잃기 시작했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서 죽는 건가? 누가 이런 짓을. 3시간 후 미영이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몸은 덜덜 떨고 있었어요. 재민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재민을 급히 응급실로 데려가 체온을 높였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재민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전에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의사들, 그들도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미영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한 명은 자살, 다른 한 명은 약물 과다 복용, 또 다른 한 명은 교통사고. 미영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말 사고처럼 보이게 했어요. 재민의 등줄기에 차가운 공포가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재민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보일러실에서의 2번째 폭행으로 왼쪽 손목이 골절됐어요. 얼굴에는 타박상이 가득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한 달 전에 활기찬 신입 의사는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찌든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재민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재민아, 괜찮니?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재민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알았어요. 그냥 병원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내 아들이니까. 통화를 마치고 재민은 다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야. 환자들, 그리고 이전에 목소리를 내려다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중증 복부 외상, 대량 출혈. 재민은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피범벅이 된 40대 남성을 실은 들것을 밀고 있었어요. 환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배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혈압 80에 40, 맥박 130,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응급실 선임 의사들이 모두 중요 회의에 참석 중이었어요. 그는 이 환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CT 준비하고 O형 혈액 4개 요청해 주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의 지시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복부를 살피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간 파열이 의심됐어요. 내부 출혈이 계속되면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재민이 외치는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국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내가 맞겠소. 비켜보시오. 차국장이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몸이 굳어버렸어요. 차국장의 손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점심 회식에서 술을 마신 듯 했어요. IV 주사 놓고 항생제부터 투여하세요.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항생제? 지금은 출혈 통제가 최우선이었어요. 환자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60에 3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했어요. 차 선생님, 이대로 가면 환자 사망합니다. 지금은 출혈 통제가 먼저입니다. 병원 내에서 선임 의사에게 이렇게 도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재민에게 꽂혔습니다. 차국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감히.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재민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혈 시작하고 응급 개복술 준비하겠습니다. 간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상황입니다. 재민은 차국장을 밀어내듯 환자 옆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환자 생존이 우선입니다. 다음 15분은 재민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손놀림으로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도 닦을 틈이 없었어요. 압박 패드 더 주세요. 혈압은요? 80에 5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민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환자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맥박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출혈이 통제되었습니다. 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환자는 안정 상태로 접어들었고 외과 의사들이 도착하여 이후 수술을 맡았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처음으로 진정한 의사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국장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 내 사무실로 오시오. 그 말만 남기고 차국장은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재민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렸으니까요. 그날 밤 재민이 차국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강한 충격이 재민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국장 뒤에는 그의 측근 의사 넷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내 권위에 도전해? 또 다른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재민은 몸을 웅크렸어요.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우리의 임무잖아요. 그 말에 차국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재민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오늘 넌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너 같은 놈은 아무도 찾지 않을 테니. 그 후의 기억은 단편적입니다. 5명의 의사들이 번갈아 가며 그를 폭행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얼굴에 쏟아지는 주먹,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내 어머니에게도 경고해야겠군. 보건복지부 감사국장이라고 안전할 것 같아? 재민의 귀에 그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주머니에 있던 작은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차국장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재민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어요. 고개를 돌리자 미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병원 창고에서 찾았어요.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너무 부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몰래 치료 중이에요. 병원에 들키면 더 위험해져요. 재민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환자를 걱정하세요? 그분은 무사해요. 당신 덕분에요. 며칠 후 재민은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영의 도움으로 병원 밖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혜진은 아들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재민은 작은 USB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환자 차트, 조작, 리베이트, 폭행, 그리고 살인, 협박까지.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어요. 이제 끝내자. 재민아, 이 악몽을 끝내자. 새벽 5시 명성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과 보건복지부 특별감사팀이었어요. 혜진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병원 야간 경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새벽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재민은 미영과 함께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끝나는 걸까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의 시작.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파일, 의무 기록, 재무 서류,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병원장의 자택에서 그가 체포되는 장면이 뉴스에 생중계됐어요. 재민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성병원장 이하준, 차국장 등 고위 의료진 10명 전격 체포, 의료비리와 폭행, 증거인멸 등 혐의. 뉴스 화면에 차국장이 수갑을 찬 제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미영이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용기 있었어. 재민아. 혜진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수집한 증거 덕분에 36건의 의료사고, 은폐와 112건의 차트 조작이 밝혀졌어.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른 피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속속 증언하고 있어 경찰서를 나오는 길, 재민은 병원 앞에 모인 기자들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재민 씨, 어떤 심정입니까? 한 기자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 안도,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과거 자살로 처리된 3명의 젊은 의사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죽음이 실제로는 타살이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증거가 있었군요. 재민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특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동안 침묵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재민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사의 모범입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명성병원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병원장이 임명되었고 의료윤리위원회가 설립됐어요. 놀랍게도 재민은 그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왜 저인가요? 재민은 새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재민은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악몽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6개월 후 명성병원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투명한 의료 기록 시스템,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정기적인 윤리 교육,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재민이 이끄는 의료윤리위원회는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용기가 의료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어.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가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어요.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감사한 미소, 동료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재민은 의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강당에 가득 찬 새내기 의사들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방금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개인 환자를 넘어 의료 시스템 자체의 건강함까지 포함합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고통을 이겨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미래의 의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진정한 의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당에서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단에서 내려오는 재민을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끝이 아니야. 재민아, 새로운 시작이지.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자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그를 반기는 것 같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더욱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주인공 재민이 현실의 문제점과 비리에 맞서 이기는 모습이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침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은 용기 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마음의 위로가 있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든든한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지훈이 제 셔츠 깃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주먹을 날렸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멈춰요, 선배님!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제 뺨을 쳤어요.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싸우지 말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선배 지훈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과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지금부터 모두 밝혀드립니다. 보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아버지의 제복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5살 때였어요. 푸른 제복 위 반짝이는 금색 배지가 제 눈에는 영웅의 상징처럼 보였죠. 작은 손으로 그 배지를 만졌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민재야, 넌 더 큰 꿈을 가져도 돼. 아버지, 김성호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경찰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꿈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경찰청장 아버지와 검사 어머니 하미연 사이에서 자란 모범생 아들. 하지만 집 안에는 항상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그 사건 이후로요. 청계산 연쇄살인 사건. 뉴스에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초동수사 미흡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모든 화살은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경찰청장 김성호 사퇴하라!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고요. 집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들어오렴. 책상 위에는 경찰대학 입학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 점수로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합격 순위 발표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알잖니. 내가 1등이라는 소식이 나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특혜, 논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그림자에 가려지지 마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랑스러워했던 가족 배경이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어요. 아버지,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김민재라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도 그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경찰대학 입학식. 푸른 하늘 아래 늘어선 새 제복들 사이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경찰청장의 아들이 아닌 그냥 김민재로 시작하기로. 이번 신입생 대표는 김민재 생도입니다. 교관의 호명에 앞으로 나가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시선은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은 바쁘니까요. 첫 주는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1등, 필기 시험에서도 만점.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깨를 두드리는 친구들. 타고난 경찰감이네. 교관들의 칭찬.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제 실력일까? 아니면 경찰 집안에서 자란 환경 때문일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기숙사 방을 배정받은 날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박준영, 까만 안경테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친구였죠. 너 혹시 그 김성호 청장님 아들 아니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표정 관리가 안 됐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준영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농담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내가 너무 완벽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준영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진짜네. 그날 밤 준영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제 결심, 그리고 두려움까지. 비밀 지켜줄게. 준영이 진지하게 약속했어요. 근데 평생 숨길 순 없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민재로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업 시간 형사수사론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계산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초동수사의 미흡함이요. 특히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요. 강지연, 우리 반 여학생이었습니다.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흘끗 바라봤어요.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재 생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형사, 집안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지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답변 방식이 선장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서. 그녀가 돌아서며 작게 웃었어요. 재밌네. 김민재. 복도에 홀로 남겨진 채 제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까지.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그림자가 제 일부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의 아들이자 동시에 그냥 김민재. 그 모순된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경찰대학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은 2학년 선배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독수리처럼 우리를 내려다보는 시선. 신입생들, 환영한다. 나는 최지훈이다. 앞으로 너희의 교육을 담당할 선배다. 그의 목소리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기숙사 복도에 서 있던 모든 신입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우는 우리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포식자처럼요. 그러다 제 앞에서 멈췄어요. 이름이 뭐지? 김민재입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성적 1등, 체력 테스트 1등, 완벽한 신입생이라던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심과 적대감이 섞인 눈빛.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알고 있을까요? 제 정체를?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어요. 그래? 두고 보자. 그날 밤 준영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들의 교육이 뭐야? 준영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전통이래. 신입생들을 단련시키는 거지. 특히 지훈 선배는 악명이 높아. 왜? 그의 아버지 때문이야. 준영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청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직된 형사셨대. 부당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일일까요? 다음 날 수사기법 강의 시간. 강태현 교수님의 질문이 교실에 울렸습니다. 연쇄 범죄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시간, 장소,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의 공통점을 찾고 범인의 심리, 프로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태현 교수의 눈빛이 흥미롭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게. 청계산 사건이 떠올랐지만 그건 위험한 예시였어요. 다른 사례를 말했습니다. 2010년 서울 강북 연쇄 방화 사건의 경우 범인은 항상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고 대상은 모두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태연 교수가 말을 끊었어요. 교과서를 외웠나? 아니면 이런 사건들을 연구해왔나?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했나요? 책과 뉴스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태현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군. 다음 주 시험 준비 잘하게.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지연이 옆에 섰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태연 교수님,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분 너희 아버, 아니, 현 경찰청장과 경쟁 관계였대. 옛날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비밀 지킬게.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심해. 여기 엘리트 코스와 현장파 사이 갈등이 심해. 넌 지금 그 사이에 끼었어. 그날 저녁 기숙사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김민재, 다음 주 수사기법 시험 답안지 작성해와. 제 귓가에서 핏줄이 뛰었어요. 예, 귀가 멀었나? 답안지 작성.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전통이야. 1등은 선배들 도와야지. 준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어요. 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시험 부정행위는 퇴학 사유입니다.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넌 뭔가 이상해. 평범한 신입생이 이렇게 말대꾸를 하지 않아.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의감이 강한 편입니다. 지훈이 비웃었어요. 정의감? 그래. 두고 보자. 그들이 나간 후 준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쳤어? 지훈 선배한테 맞서다니.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가짜 답안을 만들자. 일부러 틀린 답안을. 며칠 뒤 지훈에게 답안지를 건넸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가득한 답안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선배님. 지훈의 눈이 의심스럽게 저를 훑었지만 결국 답안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만점.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불합격.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 기숙사 불시 점검. 김민재. 복도에서 팔굽혀펴기 500개. 갑작스런 체력 테스트. 김민재. 제자리에서 뛰기.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2시간이 지나도 그만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훈의 표적이 저에서 이승우로 옮겨갔어요. 승우는 체력이 약한 동기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지연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속삭였어요. 지훈 선배가 너를 어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옆에서 승우가 신발장에서 자신의 운동화를 꺼냈어요. 진흙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내 노트북을 열고 디지털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인, 모든 괴롭힘을 기록했어요. 준영의 도움으로 소형 녹음기도 구했습니다. 옷 안에 숨겨 지훈의 모든 말을 녹음했어요. 무슨 짓이야?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경찰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준영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대단하다. 하지만 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조용한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증거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비밀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내 방 책상 서랍맨 아래 검은색 노트북 안에는 프로젝트 진실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이게 다 뭐야? 준영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증거, 수집.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경찰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하니까.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진짜 경찰청장 아들이구나.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매일 밤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동선,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 함께하는 선배들의 이름까지 모든 패턴을 분석했어요. 준영이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펜 모양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영이 씩
웃었어요. 내 아버지가 탐정이셔. 빌려왔어. 그 펜을 셔츠 포켓에 숨겼습니다. 이제 모든 대화가 기록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1학년 생도였어요. 이호진, 괜찮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호진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님. 그의 팔에 보라색 멍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최지훈 선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날부터 비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엔 셋이었어요. 저와 호진,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 김동우. 일주일 후에는 5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준영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이게 다 지훈 선배 피해자들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있어. 이건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야. 각자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목격자, 그리고 증거. 휴대폰으로 찍은 멍사진, 몰래 녹음한 협박 내용, 단체 채팅방 캡처. 증거의 그물이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도서관에서 제 노트를 흘끗 보며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계속할 거야. 지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청 방문의 날이 다가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청 방문. 매년 봄 경찰대학 생도들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공식 행사죠. 경찰청장이 직접 환영 연설을 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마주치게 될 날. 괜찮을까?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아야 해. 경찰청 방문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 민재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보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어요. 서로를 모르는 척해야 해. 알고 있지? 예. 내 선택을 존중한다. 자랑스럽다. 아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경찰청 로비는 생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긴장된 얼굴들. 그때 그가 등장했습니다. 김성호 경찰청장. 내 아버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생도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게 머물렀어요. 아주 짧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게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경찰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설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생도들은 각 부서 견학을 시작했어요. 저는 인권보호팀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 갑자기 지훈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청장님, 연설 어땠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았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어요. 정말? 난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청장님도 한때는 경찰대학 생도였대. 그땐 지금 우리 같은 교육도 받았겠지. 지훈의 말이 곡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어요. 모든 경찰이 가같진 않습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너 정체가 뭐야? 정말 평범한 대학생 맞아?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넌 뭔가 달라. 보통 신입생이 아니야. 그날 밤 늦게까지 증거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백업도 만들었어요. USB에 복사본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준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이거 다 어떻게 쓸 거야? 아직 때가 아니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체육 수업 중이었어요. 야외 훈련장에서 전술 이동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영이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큰일 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훈 선배가 내 노트북을.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뒤졌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진실 폴더를.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봤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증거의 그물이 마침내 던져졌습니다. 기숙사로 뛰어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제 방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프로젝트 진실 폴더가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김민재, 아니, 김성우 청장님의 아들 김민재 생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숨겼지? 우리를 감시하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려고?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 너희 같은 특권층은 절대 이해 못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갑자기 지훈이 제 셔츠 깃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내 아버지 기억해? 김동혁 형사. 청렴 결백했던 형사. 경찰청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쫓겨난 사람.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김동혁 형사. 3년 전 뉴스에서 봤던 그 이름. 그게 무슨 상관이. 내 아버지였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부 고발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배신자로 몰아세운 건 김성우 수사본부장이었어. 지금의 경찰청장.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 괴롭혔던 거예요? 복수하려고?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그냥 완벽해 보이는 신입생이 미웠을 뿐이야.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지.
너무 잘 알더라고. 모든 걸. 그리고 경찰청 방문 날 확신했어. 청장이 너를 보는 눈빛을. 그 순간 지훈이 주먹을 날렸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체포술 훈련이 몸에 밴 덕분이었죠. 멈춰요, 선배님.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제 뺨을 쳤어요. 아픔이 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지훈의 발차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폭력은 답이 아니었으니까요. 싸우지 말고 이야기해요.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램프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박교관이 충격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박교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이 자식이 스파이예요. 청장 아들이라고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박교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관실로 둘 다 따라와. 박교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교관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자, 설명해보게. 박교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네, 저는 김성우 경찰청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가? 박교관이 몸을 숙였어요. 증거입니다. 2년간 지속된 가혹행위, 괴롭힘, 인권 침해의 증거들이요. 최지훈 선배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피해자 진술서, 의료 기록까지. 박교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충격이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이건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박교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걸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박교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장님께 즉시 보고해야겠어. 그날 밤 학교는 폭풍 후 전의 고요함에 휩싸였어요. 생도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가 경찰청장 아들이라더라. 대규모 조사가 시작될 거래. 다음 날 아침 전교생이 대강당에 소집되었어요. 단상 위에는 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학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중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강당 안이 웅성거렸어요.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연의 눈빛만이 따뜻했어요. 응원의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김민재 생도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미래의 경찰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경찰청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아버지로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 그날 오후 태연 교수와 지훈을 포함한 여러 선배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생도들이 앞으로 나와 증언했어요. 침묵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훈을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 대신 혼란과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냥 날 고발하지 않았어? 지훈이 물었어요. 기회는 많았잖아. 개인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당신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예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 학장님이 다시 전교생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가혹행위 근절, 인권 존중, 건강한 경찰 문화 형성.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생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다, 민재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사건 이후 한 달, 경찰대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저는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얼떨떨했어요. 어제까지 숨어 지내던 제가 이제는 학교의 얼굴이 되다니. 축하해, 민재야. 준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첫 회의실에 앉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명의 위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연도 있었죠.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익명신고 시스템이었어요. 진실의 목소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누구나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었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지연이 앱 시연을 보며 눈을 빛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경찰은 증거를 남기니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많은 생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태연 교수와 연루된 선배들이 학교를 떠난 후 남겨진 생도들 사이에서 혼란과 상처가 깊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지훈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그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그도 결국 피해자였는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다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뿐인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나오다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경찰청장 신분으로 학교를 방문하신 거였어요.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주변에서 놀란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찼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했지.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김동혁 형사, 지훈 아버지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복잡한 일이었다. 당시 나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도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강당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고 입학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청중 속에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발견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경찰이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유리 천장을 부수는 경찰이 되길 바랍니다. 큰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졸업 후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인권센터 창설 멤버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속 기관이었으니까요. 내 실력 때문이야. 아버지가 강조하셨어요. 특혜가 아니라.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일하고 싶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 특별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김동혁 형사 해직 사건이라고 적힌 오래된 서류철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아버지 사건. 밤새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동혁 형사가 고발한 비리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부의 압력으로 묻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저 그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근에 알게 됐다. 그래서 재조사를 명령했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도 변하고 계셨어요. 한 달 후 김동혁 형사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부당해직으로 인정받아 곡직과 함께 명예퇴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서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자세도 편안해졌습니다. 김민재, 아니, 민재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명예를 되찾았어. 내 덕분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진실 덕분이에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에 다시 지원하려고 해. 이번엔 제대로 된 경찰이 되고 싶어. 미소가 번졌어요. 환영해요, 동료. 그날 이후 지훈은 경찰 시험을 준비했고 저는 인권센터에서 더 많은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정계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